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신 그 기름 한 방울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뇌를 공격해서 심지어 죽음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이성우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서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5년 안에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게 될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을 넘으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던 분이 저녁엔 응급실로 실려가는 게 바로 혈관 질환의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름 한 숟가락의 올바른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약 없이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절 통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방송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기름 하나만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이 300을 넘어가던 분이 6개월 만에 200 아래로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오르던 분이 다시 등산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혈관 질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혈관이 90%나 막혀 있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위험한 상황도 올바른 기름 섭취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을 보세요. 이분들은 기름진 음식도 건강하게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생률도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죠. 비밀이 바로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는 법에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름때를 닦아내듯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서 혈관 나이까지 젊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혈관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정말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서 뻣뻣한 무릎이나 손가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약 대신 챙길 수 있는 기름 한 숟가락인 셈이죠. 더 놀라운 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올리브유에 좋은 지방산이 뇌에 보호필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서 기억력을 오래 붙잡아주고 치매 걱정도 덜어줍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기름 한 숟가락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건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올리브유일까요? 다른 기름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올리브유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이 기름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지중해 사람들의 식단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요. 이분들은 하루에 기름을 50g 이상 드시는데도 심장병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올리브유 덕분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다른 기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직접 공격해서 녹여버립니다.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벽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이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이 비타민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는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면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약물 없이도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천연 성분인 셈이죠. 이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올리브유만의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성분들이 제대로 보존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사용하면서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사용법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들만 피해도 올리브유의 모든 좋은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올리브유로 튀김을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로 튀김을 해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가고 위장 장애까지 생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60도에서 190도 정도로 다른 기름에 비해 낮습니다. 튀김을 할 때는 보통 18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한데 이 온도에서 올리브유는 분해되면서 아크롤레인이나 알데하이드 같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물질들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 센 불 요리 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볶음 요리를 할 때 센 불에서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센 불에서 올리브유를 가열하면 올레산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고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중약불 이하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약간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오히려 올리브유의 향과 맛이 더 좋아지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세 번째, 하루 권장량 초과 금지입니다. 올리브유 1g에는 9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50ml만 드셔도 450칼로리나 됩니다. 이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칼로리예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는 물론이고 소화불량이나 설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약과 동시에 섭취 금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올리브유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혈액 희석 효과도 있어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약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올리브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올리브유로 인한 부작용은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리브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올리브유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샐러드나 빵에 발라서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올리브유에 마늘이나 허브를 우려내서 사용하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올리브유가 굳어서 좋은 성분들이 분리될 수 있어요. 실온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매할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시고
병이 어두운 색이거나 캔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은 빛에 의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일자를 확인해서 최대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리브유가 혈관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혈액 검사 수치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의 주성분인 올레산이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효소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특히 환원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산을 줄이는 거예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들의 활동은 촉진시킵니다.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 생산은 줄이고 양품 생산은 늘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혈관벽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성분이 이미 쌓인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직접 공격해서 녹여버립니다. 마치 배관 청소를 하듯이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올리브유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데 올리브유의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이 세포들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소판이 너무 많이 뭉치면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올리브유가 혈소판의 응집을 적절히 조절해서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올리브유를 권해드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0에서 30mg 정도 떨어지고 혈압도 5에서 10mm 정도 낮아집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었던 분들이 1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 나이 측정기로 검사해 보면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8세에서 12세 정도 젊게 나옵니다. 70세이신 분의 혈관 나이가 58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는데 올리브유의 성분들이 혈관벽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다시 젊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염증 수치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CRP라는 염증 지표가 올리브유를 드시기 전보다 평균 3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혈관의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건강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와 달리 올리브유는 3개월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혈액 검사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면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이제 관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가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고 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프고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런 관절 문제도 올리브유 하나로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핵심입니다. 올레오칸탈은 우리가 잘 아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방식으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붓기와 아픔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놀라운 건 올리브유 50g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의 양이 이부프로펜 200mg의 10%에 해당하는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면 지속적으로 항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약물과 달리 위장 장애나 부작용 없이 말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올리브유의 오메가-3 지방산도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관절 내 활막의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 세포의 파괴를 막아줍니다. 또한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을 촉진해서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관절 주변 근육의 경직도 완화시켜줍니다. 관절이 아프면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더욱 뻣뻣해지는데 올리브유의 마그네슘과 칼륨 성분이 근육 이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뻣뻣하고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관절 조직의 회복이 빨라집니다.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말초 관절의 경우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올리브유를 관절 건강을 위해 드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흡수되면서 효과가 더 좋아지거든요.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이나 달걀과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관절이 아픈 부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마사지해 주시면 직접적인 항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전후에 올리브유를 드시면 근육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시기 전에 올리브유를 드시면 관절 보호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올리브유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의 항응고 효과 때문에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관절염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올리브유를 추가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유의 항염 효과가 약물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혈압이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뇌 건강에 미치는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뇌에 보호필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치매 걱정도 생기시죠? 올리브유가 이런 걱정들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가장 중요한 뇌 건강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입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좋은 지방을 공급해주면 뇌 세포막이 건강해지고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성분은 뇌의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예방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뇌혈관벽의 염증을 억제해서 혈관성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올리브유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치매가 생기는데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이 이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뇌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을 조사해 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는 지역의 치매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40% 이상 낮게 나타났어요. 또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향상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언어 유창성과 기억력 부분에서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더군요.
올리브유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들의 생산이 활발해져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뇌의 혈액 순환도 개선시켜줍니다.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오후에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올리브유의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멜라토닌 생산을 촉진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충분한 수면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뇌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둘째, 견과류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셋째,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운동과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으로 뇌혈류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올리브유의 영양소가 공급되면 뇌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실제로 올리브유로 건강을 되찾으신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올리브유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영호 어르신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72세이신 김영호 어르신은 작년 이맘때 저에게 오셨을 때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을 넘어가고 있었고 혈압도 160에서 100으로 상당히 높았어요. 더 심각한 건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김영호 어르신은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 후로는 기름을 아예 끊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좋은 콜레스테롤까지 너무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좋은 기름이에요. 저는 김영호 어르신께 올리브유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더군요. 기름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식사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2숟가락씩 빵에 발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김영호 어르신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30으로 떨어졌고 더 중요한 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35에서 50으로 크게 올라간 거였습니다. 혈압도 150에서 85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어르신께서는 선생님, 이제 계단 오르기도 거뜬하다네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실제로 평소에 2층까지 올라가기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4층까지도 숨 안 차고 올라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혈관 나이 검사에서도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왔어요. 6개월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매일 1시간씩 동네를 걸으신다고 하시더군요. 관절염 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올리브유의 항염 효과 덕분이었죠. 김영호 어르신께서 가장 기뻐하신 건 식사가 다시 즐거워졌다는 거였습니다. 기름을 아예 끊고 나니까 음식이 맛없어서 식욕도 떨어졌었는데 올리브유로 요리하니까 음식이 맛있어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부인분과 함께 올리브유를 이용한 지중해식 요리를 배워서 만들어 드시고 계셔요. 현재 김영호 어르신은 1년 넘게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혈액 검사 수치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시고 긍정적으로 변하셨어요.
최근에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셔서 매주 산에 오르신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박정호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올해 78세이신 박정호 어르신은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젓가락질도 힘들고 글씨 쓰는 것도 어려워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신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양쪽 손가락이 모두 뻣뻣하고 아파서 손자와 함께 밥 먹을 때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해 속상하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들이 굳어 있어서 주먹을 쥐고 펼 때까지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를 해봤지만 다행히 류마티스는 아니었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꽤 심해서 소염 진통제를 계속 드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위장 장애가 있으셔서 진통제를 오래 드시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저는 박정호 어르신께 약물 치료와 함께 올리브유를 권해드렸습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 성분이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서 관절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또한 직접 관절 부위에 발라서 마사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시에 손가락 관절 부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10분씩 마사지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2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굳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고 젓가락질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인 CRP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어요. 6개월째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정호 어르신께서 이제는 손자랑 젓가락질 시합도 한다네라고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손가락 관절의 가동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악력도 좋아졌어요. 소염 진통제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기뻐하신 건 다시 붓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박정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서예를 취미로 하셨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몇 년간 붓을 잡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올리브유 덕분에 다시 예전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되신 거죠. 현재 박정호 어르신은 올리브유를 1년 반 넘게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손가락 관절염 증상이 80% 이상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 요리도 하시고 바둑도 두신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늘어나셔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이 놀랍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더 놀라운 건 올리브유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마토와 올리브유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올리브유와 만나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파스타에 올리브유를 듬뿍 넣어서 먹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벽의 산화를 막아주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모두 증폭되는 거죠. 매일 방울토마토 5개 정도를 올리브유에 찍어서 드시거나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올리브유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올리브유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유에 우려내서 사용하시거나 구운 마늘에 올리브유를 발라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뛰어납니다. 마늘과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면역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마늘의 강한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익힌 마늘을 사용하시거나 파슬리와 함께 드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의 조합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뇌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정말 좋아요. 견과류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잎채소와의 조합입니다. 시금치, 케일, 로메인 상추 같은 잎채소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가 들어있는데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꼭 사용하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특히 시금치와 올리브유는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는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피로감이 심하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와 마늘로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최적화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과의 조합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선을 올리브유로 구워서 드시거나 참치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드시면 심장 건강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조합들을 억지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셔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토마토와 올리브유, 화요일에는 마늘과 올리브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유를 드실 때의 최적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 보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녁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정도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운동과의 조합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올리브유를 드시고 30분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이 온몸으로 더 잘 퍼집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유를 드신 후 관절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올리브유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혈액 검사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고 6개월 이상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청소부 역할입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두 번째는 천연 진통제 역할입니다. 올레오칸탈 성분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뇌 보호막 역할입니다. 좋은 지방산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유로 튀김을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센 불 요리 절대 금지입니다. 세 번째, 하루 권장량인 15에서 30ml를 초과하지 마세요. 네 번째, 혈압약이나 혈당약과 동시에 드시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토마토, 마늘과 함께 드시고 규칙적으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올리브유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처럼 콜레스테롤이 50 이상 떨어지고 계단 오르기도 거뜬해지신 분들, 박정호 어르신처럼 손가락 통증이 사라져서 손자랑 젓가락질 시합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올리브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올리브유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올리브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황혼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